키나 리드 2, 3, ABF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ATR 플러터, 심방 조동, 한글로는 심방 된떨림. 그리고 심방세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심방세동,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이렇게 보여요. 가끔 이제 이런 심전도 보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맨 밑에 거 보고 저 통닭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 플러터 아닌가요? V1 보면 저거 플러터처럼 보이는데 플러터는 저 톱날이 어디서 보인다고요? 2, 3, ABF. 이게 플러터예요. 그리고 플러터는 생각보다 간격이 이레귤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정한 개수마다 나오기 때문에 레귤러한 편이에요. 피브릴레이션의 특징이 뭐라고요? QRS 간격이 지멋대로예요. 이레귤러리 이레귤러. 그냥 지 맘대로 나오는 게 ATR 피브릴레이션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냥 QRS 간격이 지멋대로예요.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요? AP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없어요. QRS 간격이 이레귤러예요. 지멋대로예요. APB예요. 그냥 APB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데 문장이 이 앞에 지문에 이런 게 나와요. 맥박이 불규칙하였고 하트레이트는 120회였다. 빠른데 불규칙하대요. 그럼 진단은 뭐라고요? ATR 피브릴레이션. 심방 세동.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뛰어요. 근데 간격이 어때요? 다 다르죠? APB예요. APB. 근데 APB라고 항상 빠른 건 아니고요. 간혹 이렇게 느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보지 뭐. 자, 심방세동입니다. 무슨 부정맥인지 아는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심전도를 보고 푸는 건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그냥 강론을 보시면 돼요. 진짜 중요해요. 심방세동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냥 나와요.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무조건 나온다고 한 거 두 번째밖에 안 돼요, 지금. 아까 뭐뭐랑 얘랑. 무조건 나온다. ATR fibrillation. 왜냐면 가장 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APB건 뭐건 간에 빨리 뛰는 부정맥에서 수축기혈압이 90 아래로 떨어지면 치료는 디스카디오 버전이에요. 다른 말.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디스카디오 버전하고 디피브릴레이션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냥 똑같이 혼용해서 써요. 굳이 어원을 따지고 의미를 따지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냥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시험 문제는 구별 없이 나와요. 그냥 디스카디오 버전이나 디피브릴레이션이나 똑같은 말이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조건이 뭐예요? 빨리 뛰는 부정맥에서가 조건이에요. 자, 퀴즈. 심방세동 환자가 왔어요. ATR fibrillation이에요. 근데 하트레이트가 40회예요. 그러면서 혈압이 70에 40으로 떨어졌어요. 치료는? 디스카디오 버전을 한다? 아니라고요. 지금은 빨라요, 느려요? 느리잖아요. 느리면서 지금 혈압이 떨어진 거잖아요. 치료가 뭐예요? 페이스메이커지. 느리면 무조건 안 뛰는 거니까 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카디오 버전을 한다는 이유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빨리 뛸 때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심방세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1년차 때인가 하여간 내과 카디오 선생님이 제 환자 중에 그 선생님 환자가 심방세동 환자였거든요. 선생님이 딱 회진을 오셨다가 저를 딱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한번 자네가 심방세동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주관식 문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난 분명히 공식 볼 때 객관식으로 풀었는데 그러다가 뭐 보기를 달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뭘 물어보시는 건지 막 이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그러고 가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요거예요.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볼래? 일단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웨이트가 빠르다면 웨이트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멀 사이언스 리듬으로 바꿀지 고려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가 끝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티코아굴레이션, 웨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 이 세 가지요. 근데 여러분 국시에 리듬 컨트롤은 나오잖아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안티코아굴레이션과 웨이트 컨트롤까지예요. 리듬 컨트롤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만 하는 걸 물어봐요. 자, 안티코아굴레이션은 거의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뭘로 할 거냐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복잡해서. 그리고 레이트 컨트롤은 레이트가 정상이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트레이트가 정상이에요. APB야. 근데 하트레이트가 80회래. 그럼 컨트롤할 이유가 없죠. 그럼 언제 할까요? 하트레이트가 120회면. 너무 빨리 뛰니까 환자 불편하거든요. 타키카디아 때문에. 그때 뭘로 웨이트 컨트롤 해줄래? 라는 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최대 S2 스코어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빵점이면 뭐 이렇게 하고 1점이면 이렇게 하고 2점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졌어요. 내가 이걸 지금 외워서 점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자, 앞에 하여가 뭐 이것저것 써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뭐 나이 많은 거, 그다음에 성별도 있고요. 심지어 뭐 하트 페일러 등등 여러 가지 뭐 베스큘라 디지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따져서 2점 이상이면 오랄 안티코아귤러도 써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무조건 쓰던 게 뭐밖에 없어요? 와파린밖에 없어요. 근데 한 신방세동에서는 뭐 한 3, 4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노악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들이 있어요. 거기가 나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이런 애들이에요. 문제는 얘네가 시험에 나와요.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시에도 나와요. 그래서 다비가트란이 전국의 선발 시험에 3년 전인가 나왔고요. 2년 전에 국시에 리바록사반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와파린 또는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같은 약을 쓴다. 이런 약이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와파린 쓰면 뭐 해야 되게요? 와파린 먹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슨 검사를 모니터링 해야 되게요? PT, 헤마톨로지스트 나오죠. PT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먹이면 PT가 너무 늘어나서 피가 질질 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그 모니터링 하는 게. 근데 다비가트란이나 리바록사반 같은 건 모니터링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각광을 받고 있죠. 다 외우시라. 1점인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이게 1점이면 어떡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던지 아스피린을 하던지 안티코아귤런트 쓰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것도 문제를 낼 수가 없겠죠? 빵점인 경우에는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빵점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거든요. 단 하나도. 심지어 고혈압도 없어야 돼요. 나이도 어려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예를 들어 45세 남자 환자가 심방세동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끝! 이러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의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 시험 문제는 무조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거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방세동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떠올리시면 돼요? 안티코아귤레이션은 그냥 하는 거야. 뭘로?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와파린 또는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은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트가 빠르다면 레이트 컨트롤을 하면 돼요. 혈압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디시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고요. 혈압이 괜찮다면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는 게 심방에서 미친듯이 전기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벤트리클로 전도가 돼서 벤트리클이 막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한대로 미친듯이 빨리 뛰지 않는 이유는 AV 노드가 걸러져서 그런 거거든요. AV 노드가 걸러져서. 근데도 지금 하트레이트가 120회야, 130회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V 노드를 더 블럭하면 돼요. 더 천천히 전도가 되게. AV 노드를 블럭하는 약을 써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드를 블럭하는 약이 뭐예요? 베타 블로커, 클래스4인, 베라파미딜티아젠, 기타, 디곡신, 아데노신이 있는데 아데노신은 워낙 짧게 작용하는 애라서 여기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뭐 클래스 2나 4를 써요. 베타 블로커나 베라파민, 딜티아젠 이런 걸 쓰면 돼요. 근데 심부전이 동반된 이 APIP에서 레이트가 빨라서 레이트 컨트롤 해야 될 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약은 디곡신이에요. 겸사겸사.
어차피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니 겸사겸사 디곡신이 1차 약제예요. 다 나와요. 이거 시험. 지금 아까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레이트 컨트롤도 매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심부전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다 나와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심방세동 환자가 왔다. 혈압 120에 80, 하트레이트 80회. 근데 심부전이 있다. 이 환자에서 심방세동과 심부전이 있어요. 이 환자에서 해야 할 치료는? 이라고 물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심부전과 심방세동이 있으면 디곡신이나 아미오다론을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아미오다론이 있으니까 아미오다론을 확 골랐어요. 틀렸어. 당연히 틀렸지. 아까 하트레이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80회라고. 그럼 레이트 컨트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답은 뭐였게요? 와파린. 안티코아귤레이션 안 할 거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답이지. 안티코아귤레이션은 무조건 한다. 레이트 컨트롤 언제 한다? 레이트가 빠를 때 하는 거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요건 이제 무슨 이 슬라이드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환자가 왔는데